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미리 보고 온 후기입니다. 네, 이번 작품은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한국 영화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한국 영화일 것도 같습니다. 반도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말이죠. 자, 제가 이번에 미리 보고 온 영화는요 바로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 2가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보고 왔어요. 보고 온 지 벌써 한 3, 4일? 4일 정도 된 거죠. 언론 배급 시사회로 보고 왔고요. 강철비 1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하나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철비 1 리뷰가 먼저 올라오고 강철비 2 리뷰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비 2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말해야 되는 거는 이게 북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도 어떤 현재의 어떤 정치 상황과 그 다음에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벌써 저는 댓글이 걱정이 돼요. 댓글에 이제 벌써부터 뭔가 온갖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오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는 성격상 그런 댓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사실 북한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국제정세를 다루면 당연히 나오는 그런 논란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언제나 도마 위에 오르는 게 라이너의 성향이죠. 몇몇 분들께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저런 사람으로 만들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봉오동 전투 같은 영화를 비판하면은 너 친일파니? 뭐 너 일베니? 뭐 이런 댓글을 받다가 뭐 1987 같은 영화를 좋다고 얘기하면은 좌파였구나, 진보였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제가 특정 어느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도 또 이제 너의 성향 잘 알았다, 알만한 녀석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제가 삼성전자의 사내방송에도 나갔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친삼성 유튜버가 되는 건가요?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바라보는 비평과 시선 속에 저의 성향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혹은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언제나 하나의 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담론들이 지나치게 뭐 아니면 도고 우리 편 아니면 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저 같은 이런 문학의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한 개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다채로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 녀석 이쪽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제가 던지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많은 논의를,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할 만큼 강철비 2 정상회담이 민감한 작품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일단은 이제 후기와 간단한 정보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보고 온 후기는 이렇게 철저하게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영화의 긍정적인 부분, 좋았던 부분, 그리고 저의 어떤 아주 개인적이고 솔직한 그런 감상, 이런 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일단 영화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강철비 2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어떤 현재 사회, 물론 코로나를 염두에 두진 않았습니다. 이게 제작될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요. 그것만을 빼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요즘 시대의 뭐라고 할까요?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뭐 얘기가 나온다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내 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대통령 역할로 나옵니다. 한 대통령 역할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본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사실 그 전에 가장 잘생긴 대통령은 뭐 감기에서 차인표 대통령 정도가
가장 잘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연예기획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팬들이 다음 대국민 담화 언제 하나요? 막 이런 거 글 올릴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외모의 소유자죠. 일단 정우성 씨는 예전에 비해서 항상 이 연기력이 늘 발전하고 있는 배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는 저도 정우성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 갇혀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특히 이제 증인에서 훌륭한 연기가 있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강철비2 정상회담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거스 맥페이든이라는 배우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바로 그 인물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저는 많이 느꼈어요.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을 그린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대통령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리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무래도 주인공이어서 그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의 어떤 내밀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드러난 작품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런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곽도원은 이제 북한 쪽 인물 호위 총국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기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고, 그리고 유연석 씨는 이제 북한의 위원장 역할을 맡았죠. 우리가 흔히 1번이 1호라 그러나? 그쪽 1호? 네, 1호라고 하는 넘버원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방위원장이죠. 예, 그분이신데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고, 저도 봤을 때 진짜 놀랐어요. 너무 잘생긴 분이 연기를 하고 계셔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양우석 감독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상황들이 재미있습니다. 아주 웃기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말이 돼? 라는 걸 넘어서고 나면은 되게 상황 자체는 재밌거든요. 그런 재미난 상황을 만들어낼 줄 아는 감독이다 라는 게 저는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영화의 상황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많이 느낀 게, 사실 뭐 저는 밀덕후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덕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는 잠수함, 그리고 잠수함의 어떤 이런 기동이라든지 혹은 뭐 전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긴장감과 박진감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현실의 잠수함의 움직임, 그리고 잠수함의 어떤 전투 교리, 전술 이런 것들과 얼마만큼 유사한가, 즉 어느 정도의 핍진성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 지식을 갖고서 살펴봐야 되고, 저도 이제 리뷰 쓰기 전에 잠수함 관련된 정보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본 다음에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했다. 그리고 그것이 핍진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장면 전체의 긴장감을 살리는 그런 어떤 구성과 방법들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저는 디테일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특정 상황에 집중한 것은 너무 좋았지만, 그 특정 상황 이외의 어떤 인물 관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네, 더 이상 얘기하면 리뷰가 되겠네요. 네,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웃겼어요. 저는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재밌게 많이 웃은 작품이에요. 너무 웃겨서 빵빵 터졌고, 사실 영화관 내 분위기도 진짜 리액션도 좋고 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웃음이 터질 정도로 분명히 웃음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울컥해서 울었어요. 저는 네, 마지막에 좀 눈물이 차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많이 웃고 좀 울고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서 재밌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정도면 아주 유쾌한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철비2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꼈던 솔직한 소감은, 이거는
나오고 나면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전쟁은 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다만 즐기기 좋은 영화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럴듯한 얘기로 들릴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재밌는 한편의 오락영화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철비2 정상회담 미리 보고 온 후기였습니다. 한 번 더 보러 갈 예정인데, 네, 개봉은 7월 29일이죠. 영화가 나오고 나서 아마 주말쯤에 리뷰를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한국 영화가 반도 이후로 조금씩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고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비2 정상회담 이후로도 한국 영화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작품들은 이렇게 미리 보고 온 후기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많은 영화들이 관객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소개되고, 또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작품성, 좋은 작품성으로 좋은 평가도 같이 받는 흥행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영화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빨리 국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우리의 일상, 영화관으로 돌아가는 일상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